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폰 곧 한국에 출시하죠. 10월 초에 정식으로 사전 예약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용량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에는 128기가도 선택이 되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256기가부터 되죠. 그리고 둘 다 1테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용량이 크다고 좋은 거냐? 요거에 대한 거. 근데 용량이 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용량을 썼다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무난한 거는 프로든 프로맥스든 256기가를 구매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프로의 경우에는 256기가를 선택하면 17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차이니까 사이즈에 문제가 없으면 프로맥스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아이폰 14일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용량 또 맥북이 갖고 있는 저장 용량이 있잖아요. 이 저장 용량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적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5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량이 1테라, 2테라가 되더라도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적 용량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 특히 용량을 선택할 때는 누적 용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혹은 관리하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에 1TB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엄청난 고용량의 동영상을 찍을 때 그날 당일 있잖아요. 그날 촬영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일본 여행만 가도 3, 4일을 있다 오잖아요. 간단한 촬영을 하더라도 집에 오기 전까지 백업을 하기 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4K HDR 60프레임으로만 찍어도요. 1분에 440메가 정도 용량을 차지합니다. 10분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4400메가잖아요. 10분에 4기가 정도 차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이면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6, 4, 24, 한 25기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5기가를 촬영한다고 치고 아이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있잖아요. 128기가를 선택했을 때 기본 용량 이제 정말로 좋게 잡아서 28기가 빼고 100기가 남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까 4K 60프레임 HDR로 찍었을 때 1시간에 25기가니까 대략적인 겁니다. 4시간 찍으면 100기가 꽉 차죠.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4일 동안 있는데 100기가를 4시간 정도밖에 안 찍을까요? 물론 짧게 끊어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콘티가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찍어 오거든요. 이것저것 다 찍어 오는 편입니다. 근데 100기가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기 때문에 사실 128기가를 갖고는 우리가 가져와서 뭔가 편집을 하고 그러기는 분명히 부족한 용량입니다. HDR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4K 30프레임으로만 찍어도 1분에 190메가 용량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니까 8시간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영상을 찍으시다 보면 슬로우 모션 때문에 60프레임에 대한 욕망이 생기죠. 이런 겁니다. 물론 HDR로 꼭 안 찍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워낙에 밝기 대비가 심해서 막 너무 보기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올렸지만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이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HDR로 작업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일반 SDR로 하더라도 128기가 갖고는 실제로 며칠 찍어 오기는 부족합니다. 하물며 3, 4일도 버티기 어려운데 물론 저처럼 계속 찍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1년, 2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냐? 네, 그런 용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128기가의 경우에는 사실 영상을 좀 충분히 찍어 와서 내가 뭔가 하겠다. 누적 용량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용량이고요. 256기가 정도 돼야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촬영하면서 여유 있게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테라는 뭘 쓰는 거냐 하실 텐데 여러분 애플 프로레스라는 코덱 아십니까? 이 코덱이 화질이 엄청 좋고요. 편집할 때 안 느립니다. 그러니까 편집에서 엄청 용이한 코덱이거든요. 근데 용량이 미친 듯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4K HDR 60프레임이 1분에 440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프로레스로 찍었을 때 4K 30프레임으로만 찍어도 1분에 6기가 장난 아니죠. 아까 60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30프레임은 절반이니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곱하기 2 하면 12기가가 붙는 겁니다. 1분에 12
122기가, 10분 찍으면 120기가네요.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에는 요거 영상 촬영 제한이 있었거든요. 128기가로는 프로레스 촬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테라도 전혀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레스 4K 30프레임이 10분에 120기가잖아요. 30프레임으로 했을 때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 찍으면 720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테라에서 720기가 쓰면 남은 용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레스 촬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폰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1테라 정도는 가셔야 그 당일 정도 혹은 하루 이틀 정도 찍을 수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빨리 찍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맥북이나 SSD로 옮겨야 되죠. 근데 요 옮기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 맥스에서는 프로레스 촬영 30프레임이 됐지만 C타입이 아니었잖아요. USB 2.0 속도여가지고 에어드롭으로는 요 용량은 날리기도 너무 힘들고 USB로 날리려니 보내는 데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타입 한 거지 무선 충전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점에 충전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512기가나 1TB 같은 경우, 물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프로레스 촬영을 말했지만 사실 512기가나 1TB 정도의 용량은 고화질의 영상, 꼭 프로레스 촬영까지는 아니더라도 4K 60프레임이나 혹은 FHD 120프레임 그리고 HDR 영상 등을 한 번에 왕창 찍을 때 그날이나 단 며칠 동안 작업을 하기 위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지 누적 용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누적 용량은 뭘로 커버합니까? 네, 클라우드로 커버하는 거예요. 뭐요? 아이클라우드 커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게 아이클라우드가 200기가짜리 쓰고 있어요. 그럼 아이폰 14 프로 용량이 256기가고 여기 200기가니까 합쳐서 450기가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얼마죠? 200기가면 3,300원입니다. 월 3,300원이에요. 이게 그냥 속 편합니다. 나중에 200기가에서 부족하면 2TB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애플 맥북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실 때 이 생태계를 온전히 운영하시려면 애플워치도 그렇고 아이클라우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5기가로는 원래 부족해요. 그래서 1,100원 내고 쓸 수 있는 50기가나 혹은 3,300원 내시고 200기가를 쓰시면 되는데 200기가에 3,300원이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적 용량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어디서 찍어온 50기가, 100기가짜리 영상을 아이클라우드로 저장 공간을 커버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폰으로 뭔가 작업을 위해 찍어 오시잖아요. 그거는 집에 오시면 맥북이나 SSD에 옮기시는 겁니다. 요거 빼고 우리가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나눈 추억이나 음식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은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가요? 아이클라우드로 가겠죠. 가서 여기에 용량을 차지하고 아이폰의 실제 기기 공간에는 여기 있는 것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256기가만 돼도 1년을 쓰던 2년을 쓰시던 충분히 기계의 용량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전혀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이클라우드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걱정해가지고 256기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512기가나 1테라를 가시는 필요는 사실 없다. 물론 개인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1테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는 512기가나 1테라를 많이 써요. 왜냐? 편집을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이죠. 편집을 당장 하고 지워버린다고 해도요. 이 편집하는 순간에는 그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0기가, 100기가는 영상에서는 아주 우스운 용량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지금 파이널 컷 프로도 되니까 당장에 편집하라는 이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이것도 누적으로 용량을 갖고 있기 위해서 1테라나 2테라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폰 15 프로에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들어왔죠. 이거는 일반 카메라에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외장 SSD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보통 SSD는 2테라짜리 쓰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촬영을 하면 촬영한 게 아이폰 기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SSD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나 케이지에다가 SSD나 보조 배터리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이번엔 진짜 용량 걱정 없이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 아이폰이나 기계 저장 공간을 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느라 그랬습니다. 아이폰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한 번에 정말 큰 용량의 영상을 엄청 많이 찍는다. 그런 분들은 510이나 1테라까지도 고려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면 256기가에다가 아이클라우드 정도 사용하시면 1년, 2년 아무 거의 걱정 없이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좋은 구매하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